자, 두 번째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어느 정도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1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파. 네, 세파라고 하네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수출 시장을 넓혀나가겠다는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요, 정부가 추진해왔던 양자 간 무역협상의 첫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정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게 있나요? 인도네시아 혹시 가보셨어요? 아, 가봤죠. 진짜요? 네. 자카르타. 저도 가봤나?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작년 아시안 게임 때 갔었어요. 네. 뭐 해설자로요? 그거요. 네.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왜 이종태 팀장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보죠? 이분은 안 갈 것 같잖아요. 당연히 안 가봤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죠? 미국. 미국을 3박 5일로 그래요. 갔다 오신 미국을 3박 분인데. 5일 만에 패스하고 돌아오신. 네. 그러니 인도네시아 정도는 찍을 수가 없지. 미국을 3박 5일. 당일치기로 다녔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바로 갔다 올 수 있겠네요. 네.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저녁에 그렇죠, 예. 서울에서 약속 잡으시는 분이겠죠? 어려워요. 네. 네, 이제 그만하고. 한국의 그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인도네시아의 무역부 장관이 16일 날 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네. 16일 날 선언하고 공동 선언물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타결이 된 거고, 이 협정은 이제 연내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 선언을 한 다음에 네. 국회 비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회 비준을 마침 발효되는 건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FTA는 좀 약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익숙하죠.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 협정. 네. 이것과 이제 유사한 건데, FTA가 양국 간 상품하고 인력의 이동, 주로 이제 이걸 좀 얘기하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교류 협력까지 포함하는 좀 비슷한데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TA보다 조금 범위가 좀 그거보다 넓은, 그러니까 투자 협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를 세파라고 할 수 있고, 네.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파를 한 게 인도가 제일 처음 했고요. 인도를 제일 처음 했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세파를 체결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두 번째인데, 지금 한국하고 인도네시아는 2007년에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있잖아요. 네네. 한 아세안 FTA를 2007년에 체결을 해서 서로 간의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직접 이렇게 쌍방간 협정을 한 게 아니고 다자간 이 협정이기 때문에 네. 개방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양자가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품목의 한 95.9%.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쨌든 이 FTA가 한 아세안 FTA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한 90.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 정도 더 이렇게 늘어난 거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93%, 기존에는 한 80.1%였다고 하니까 한 13% 정도 더 관세를 그러네요. 철폐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이 시장 개방 수준이 한 약 13%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합성 수지처럼 한국이 이제 주력하는 수출 품목에 대한 이 관세를 좀 철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네시아 자국 내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한 96%. 맞아요. 일본의 지금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높았는데, 이번 협정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이제 무관세 이렇게 되면, 이번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약간 하셨어요, 지금까지?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네.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산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협정은 좀 박수로 한번 맞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했네요. 세파. 세파. CEPA. 네. 오늘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제 뉴스를 들을 때는 항상 메모해야 되고
중요한 시장 용어들을 꼭 정리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 지금 아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다른 그 국가 무역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남방 그렇죠. 정책도 네. 펼치고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 경기가 저렇게 둔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전체 중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한 4분의 1 정도, 그죠? 네, 네.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되게 높은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너무 중국의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아시아 인도 같은 남방 그리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북방 이쪽에 이제 좀 시장을 개척해서 시장을 좀 다변화하자. 그게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뭐 다 아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교역이 좀 약간 위축된 상황이고 중국 경기도 좀 꺾였고 그래서 대외 여건이 사실 이렇게 나빠지면 한국처럼 수출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사실 내리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대외적인 충격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약간 덜 흔들리는 네. 이런 체질 개선의 이유로 지금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필리핀, 말레이시아하고는 양자 FTA 네. 체결 협상 중이고 인도하고는 이제 기존에 이제 세파를 체결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협정을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세파를 체결한 거죠. 이제 이게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타결 선언하고 그리고 국회로 가져서 내년 상반기에 비준하면은 이제 그게 발효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네.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의 시장을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일까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아시아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예. 이종태 기자 그 인도네시아 수도 어딘지 아세요? 자카르타. 우리 진짜 이렇게 너무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얼마 전에 자꾸. 인도네시아가 수도 바뀐다고 네, 옮긴다고 그쵸? 기사 봤어요. 그런 기사 있었죠. 예. 거기가 이렇게 지진 해일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다 섬으로 된 국가잖아요. 예, 맞아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네, 아직까지 네, 자카르타. 자카르타요. 캐나다의 수도 어딘지 아세요? 밴쿠버. 오타와 아닌가요? 오타? 맞습니다. 오타와 맞습니다. 캐나다는 오타와. 왜 옛날에 우리 국제팀장님의 위험이에요. IT 경제 국제팀장님 사람을 한 방에 보내나. 캐나다의 진짜. 수도는 존경합니다, 이종태 오타와. 팀장님. 예. 미국은 워싱턴. 아유, 예. 큰일 하셨어요. 지금 미국 갔다 오시더니. 우리는 갔다 온 것만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미루어 짐작하는 얘기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대충 우리가 말로는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 아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인구가 2억 7천만 명. 깜짝 놀랐어요. 인구가 네.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타이죠, 타이. 네. 우리 맨날 이 외래어 표기할 때 태국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꼭 우리 교육팀에서 그렇지. 타이로 바꾸거든요. 타이 수도가 방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하시고요. 자, 수도왕. 수도왕 이종태. IC 두 번째 나올 뻔했어요. 네. 조심하세요. 경고예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타이를 인구를 합한 숫자만큼 인도네시아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인구의 4위래요. 그러니까요. 엄청 높은 인도네시아가. 수치예요. 그리고 젊은 나라예요. 평균 나이가 29살. 맞아요. 네. 와, 그래서 엄청 젊네요. 네, 매년 5% 이상 경제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남방 정책 이렇게 할 때 그 신남방 국가에서는 그래도 핵심 시장이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국내 총 생산이 1조 422억 달러. 그러니까 네. 이게 세계에선 17위 정도 되는 규모라고 네. 해요. 네. 그래도 크죠, 사실. 세계 17이면. 그래서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서는 한 40%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고 네. 있다고 하니까 큰 시장인데, 근데 이제 한국하고의 교육 규모는 좀 약간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수출과 수입을 다 합한 액수가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한국하고 베트남이 지난해 교역한 그 규모가 683억 달러였거든요.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한 200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은 좀 적은 편이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국하고 이 아시아, 이렇게 이 아시아, 그 남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하고 대참 어느 정도의 교육 규모인가 보면 베트남이 아까 683억 달러,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예요. 네. 200억 달러, 싱가포르가 198억 달러.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육 규모 따져보면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 비슷해요. 예. 비슷하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가 192억 달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또 우리랑 비슷하게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이 156억 달러, 타이가 141억 달러. 그래서 일단 숫자로 대충 우리가 저 정도 규모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종의 세파나 혹은 자유 FTA를 이렇게 체결하는 게 지금 워낙 그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해외 무역의 그 해외 무역 파트너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은 아시아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저쪽 서남아시아 쪽, 남아시아 쪽은 잘 이렇게 잘 모르는 맞아요. 잘 몰라요. 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 몰랐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좀 약간 관심을 좀 기울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이나 경제 이번에 이제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그렇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엄청 팔 수 있어요. 여기가 그 나라마다 이게 문화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잘 안 걸어요. 걷는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해서 예. 제가 그 자카르타 갔을 때 인도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3보 네. 이상 걷지 않는 나에게 딱 맞는 나라예요. 그리고 짧은 거리도 그럼 자동차를 이용하는군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를 선호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빌딩이 이제 도심이 굉장히 화려한데 네. 하나도 같은 건물이 없어요. 아. 거기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양성을 다르네요. 굉장히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짧게 다녀온 저도 이렇게 문화나 이런 거에 생활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낀 것처럼 우리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장 개척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대한 좀 관심과 예.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는 여행 가기 좋은가요? 좋아요. 거기 또 그 발리 있잖아요, 발리. 적도 쪽에 가까이 있어서 뽀송뽀송해요. 네, 음식도 맛있고. 발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예요. 아, 예. 그렇죠. 발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경제 얘기에다가 여행도 빠지고 그러니까 괜히 가슴이 설레네요. 요즘 일본 여행 많이 안 가는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좋다. 네, 추천합니다. 미국 네. 3박 5일 코스 추천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3박 5일 코스. 예. 네, 네. 자, 다음